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지금 이 화면 또렷하게 잘 보이시죠? 그 선명함은 시신경이 절반쯤 손상된 뒤에도 똑같이 또렷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상당 부분 무너질 때까지 시야 검사상 멀쩡히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신경이 서서히 죽어나가는데도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뇌는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을 그대로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야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어도 정작 본인은 다 잘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 잘 보인다는 확신이 반드시 눈이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망가진 자리를 가려주는 동안만 유지되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느낌을 믿을 수 없다면 내 눈이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는 무엇으로 알아야 할까요? 녹내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죽은 시신경은 어떤 치료로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나 뼈는 다치면 다시 아물지만 눈과 뇌를 잇는 이 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야 검사에서 까맣게 빈자리가 생겼다는 건 피곤해서 잠깐 흐려진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담당하던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수술을 받으면 잃어버린 시야가 다시 환해질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안약도 레이저도 수술도 이미 죽은 시신경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남은 시신경을 최대한 오래 지켜 더 이상 시야를 잃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전부거든요. 문틀에 어깨를 잡고 부딪히고 계단을 헛디디기 시작해서야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시야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사이에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천천히 오는 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인과 진행 양상을 가진 여러 종류의 녹내장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똑같이 중간 정도 진행됐다고 진단받은 60 무렵의 두 사람도 한 사람은 평생 큰 불편 없이 80, 90이 넘어서까지 책 읽고 운전하며 사는데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과 2, 3년 만에 시야가 동전구멍만큼 좁아져 혼자 외출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야가 1년에 깎여나가는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녹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녹내장 진행이 빠른 분들은 관찰될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밤사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예요.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 가운데 자고 일어나면 유독 어지럽거나 몸이 처지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아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이어도 이런 혈류 문제가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겨집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이 예민한 체질입니다. 평소 손발이 유난히 차거나 편두통을 자주 앓는 분이에요. 또는 추운 데 가면 손끝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체질이면 눈의 미세혈관에서도 혈류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녹내장이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많을수록 진행이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알 수 없고 의사만 발견하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진료 중에 의사가 시신경 옆에 출혈이 보인다, 유두출혈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유두출혈은 지금 시신경이 한창 망가지고 있다는 비상벨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후 시야와 시신경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항목 중에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 진료 때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밤에 혈압이 떨어지고 손발도 차고 편두통도 자주 있어요. 이런 정보는 목표 안압을 더 낮게 설정하거나 추적 검사 간격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손으로 안압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백내장 수술하고 받은 안약이 남았다고 눈이 가렵거나 뻑뻑할 때 꺼내서 오래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약을 장기간 넣으면 일부 사람에서는 눈의 방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가에 습진이 생겼다고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녹내장이 있거나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는 분은 스테로이드의 안압이 더 잘 반응하니까 이런 약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정해진 기간만 써야 합니다. 다만 모든 스테로이드를 똑같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식 흡입기나 알레르기 코스프레이, 무릎이나 어깨에 맞는 관절 주사는 일반적으로 눈에 영향을 미치는 양이 매우 적어 안압 걱정 없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끊지 마세요. 평생 큰 불편 없이 시야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처방받은 안약 하나를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넣어서 안압을 목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녹내장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치료를 받았느냐보다 점한 약 한 방울을 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약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안약이 한 개일 때는 비교적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두세 개로 늘어나면 점한 시간이 헷갈리거나 한두 번씩 빼먹는 일이 훨씬 흔해집니다. 그런데 안약을 거르는 게 안압이 잠깐 오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자주 빼먹는 환자들은 꾸준히 사용한 환자보다 녹내장이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시야를 잃을 위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약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방받은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을 자꾸 빼먹게 되거나 도저히 매일 챙길 자신이 없을 때는 진료 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매일 안약을 넣는 것 말고 안압을 잡아주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약이 안 맞거나 못 챙기는 상태를 의사가 알아야 약을 바꾸거나 점원 횟수를 줄이거나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나 수술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혼자 참고 약을 거르는 사이에 눈은 조용히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 녹내장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보면 제 시야나 시신경은 어느 정도 속도로 변화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의료진이 그동안의 시야 검사와 시신경 사진을 바탕으로 내 녹내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해하고 가는 정보의 깊이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야는 현재 의학으로는 회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시력을 오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 녹내장이 어떤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원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